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9월의 넷째 주죠. 9월 넷째 주 23일과 24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 물론 이제 9월 30일과 10월 1일 경마를 합니다. 근데 금요일부터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10월 2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이 됐죠. 그래서 뭐 이제 최장 가장 오래 좀 이렇게 쉬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십시오.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려운 경마 얘기보다 이런 게 더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생각한 겁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 뚝섬 시대 때는 거의 900두 정도의 말을 갖고 이 금토일 3일 경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하나에서, 서울 경마 하나에서. 그래서 금요일 뛴 말이 또 일요일 날도 또 나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일경주에 튼튼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각굿이라는 말 들어봤죠? 각굿이. 숨겨놓은 말, 능력을 숨겨놓은 말.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개중에 그런 말이 예전에 뚝섬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그거는 장담은 아니더라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말이 자원이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해오죠. 수급해오죠. 그러면 그 당시 한 100여 마리?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마방이 그 당시에 몇 조까지 있었어요? 거의 39조? 39조. 최혜식 조교사가 마지막이었었고, 나중에 이제 41조 이종구 조교사까지가 생겼죠. 41개 조를 갖고 말을 나눠가지고 한두 마리씩 가는 거죠. 두 마리 정도. 어떤 집은 이제 재수가 좋으면 이제 제비뽑기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말들이 빵꾸라 그러죠. 부상을 자주 당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이제 구절이나 건이나 무릎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게 회복하는데 한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동 각굿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주에 가서 못 뛰어요. 조교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조교도 못하고 아프다 보니까는 자꾸 실전에서 꼴찌로 오죠. 그러면 그게 차츰차츰 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건 6개월이 가고 어떤 건 1년도 가는 겁니다. 그게 탁 들어오면 각굿이 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그게 딱 어떤 때가, 사람들이 맞추는 거죠. 여름에 쏘면, 여름에 휴가 때쯤 돼서 쏘면은 여름 휴가용 이제 항구라 했다 그러는 거고, 추석 때 쏘면 추석 때 그게 맞으면 이제 추석 밑에 이제 대목 보려고 한번 썼다 그러고, 또 설날이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갖다 맞춰요. 맞추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다음 주에 뭐가 있어. 제가 어떤 돈이 쓸 때가 있어.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내가 고장난 말을 제대로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조교를 해가지고 이 주에 쏴야겠다. 그 저주에.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 30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오늘이 지금 23일과 24일이죠. 그러니까 이 주에 내가 이제 이전에 이제 조교를 해서 이때 나가서 쏴야지. 이 시간을 못 맞춰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석 밑이라고 해서 터진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시간 못 맞춰. 어떻게 내가 딱 거기에 컨디션이 맞고 시간에 맞춰서 그날 가서 내가 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면은 여러분들 그 전주 그렇게 몇 주 전에 가서 그게 시간이 맞아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만은, 딱 2주에 가서 여러분들 내일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또 30일 날 맞춰서, 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난주까지 230도, 220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270도가 넘었습니다. 40도, 50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게이트 꽉 찼습니다. 터질 확률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갑자기 늘어났죠. 이제 왜냐하면 10월 달에 한 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뭐 어저께 얘기로는 다음 주 30일 그 토요일 날 경마가 이루어진 상금이 10월로 넘어간답니다. 마사이하고 이제 조교사협회하고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요는 이 추석 전주, 추석 주에 뭐 고배당이 터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못 맞추는데 그냥 그 전주에 터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추석 한 주를 쉬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 주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말을 다 써야 돼요. 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다 보니까 두수가 많고 터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글쎄 여러분들 가끔씩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능력이 갑자기 조교를 해서 늘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숨겨놨다. 뭐 한 번 뛰고 두 번 뛴 마필이 어쩌다가 모래 피해가지고 들어온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지난주에 마지막 경기에 뛰었던 그런 거 후리바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모래 맞으면, 제가 그랬죠. 모래 맞는 3번 게이트인데 모래 맞으면 어떻게 뛰나 보라고요. 자, 1군 올라가서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돌았어요. 지난번에 3번 게이트에서 어떻게 탔습니까? 선입권에서 잘 붙어가는데 추입이 안 돼요. 여러분들 눈으로 제가 분명히 이 말을 어떻게, 그 입상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뛰나 보라고 그랬죠. 찾으셨습니까? 웬만한 사람들 이거 못 찾아내요. 뭐 저라고 찾아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문세영 기수가 2군 시절에 계속 선행 가려고 길을 썼던 마필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1군에 올라와서 11번 게이트에서 최범현 기수가 입상을 해요. 아, 저게 모래 피하면은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한 번 뛰어가지고 안에 갇혀가지고 모래를 맞아서 못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바깥으로 외곽 게이트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가쿠시 쌌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고,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마를 하는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지시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제가 마번, 제 1번, 2번 안 불러, 3번, 4번 안 불러, 그런 걸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번 누구 말 맞다나 누군가가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낚시질을 할 수 있게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은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이번 주는 뭐 화요일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새벽이죠. 제가 화요일 저녁에 비가 좀 많이 갑자기 내렸어요. 그 비를 보고 또 그런 게 오면, 비가 오면 좀 벌써 마음이 좀 이상해요. 아, 그냥 좀 날씨가 계속 맑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비가 와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수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 이렇게 뭐 3일 동안 지금 맑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좀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저께까지 17도, 18도더니 어제 아침에가 과천이 11도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13도였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같이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경주 흐름이 어떻게 되나, 일단 몇 경주 정도는 그렇게 좀 체크를. 요새 기록은 빠른데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제가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골라낸, 조교가 좋은 말이 좀 몇 두가 좀 눈에 띄는데, 좀 뭐 이렇게 마번을 제가 공개하는 경주, 그런 경주는 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이 좀 클 테니까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9월 23일 일요 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토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축이 하나 있던데, 예, 2번 팔도대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여기는 지렁이 미끼를 써야 돼, 떡밥을 써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아실 거예요. 문세영 기수예요. 어떤 분이 뭐 너는 문세영, 유승환이 뭐 그런 기수밖에 없나 그러는데, 이런 걸 탔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해야죠. 근데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이준철 기수가 라스트 이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걸음이 좀 약간 슬로우죠. 무겁게 뛰죠. 그래도 뭐 2번 게이트가 선행이니까 후차권이 문제지 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을 한다면 후착을 찾으시라는 얘기인데, 후차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죄송합니다. 자, 2번 팔도대로가 선행을 2번 팔도대로가 선행을 간다. 그랬을 때는 얘가 지금 빠르진 않아요. 오히려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빠른데, 이게 뭐 잘못 그려졌네. 죄송합니다. 예, 일경주 맞죠? 예, 맞는데. 예. 자, 얘가 빨라요. 얘가 한 13초 4 정도의 활용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초반 활용 타임을 갖고 있는데, 자, 외곽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 10번 블랙 캐시미어가 어떻게 뛰었느냐. 자, 불량주로 해서 뛰었습니다. 불량주로 해서 뛰었고, 예. 누구죠? 외국 기수 같았는데, 안토니오 누구요? 빅토아르 기수 같았는데 불량주로 해서 그게 참 싫어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우비 입으면 깝깝하죠. 말들도 마찬가지죠. 그 칠퍽칠퍽한 데다 그냥 생모래 맞는 것도 싫은데 막 그 칠퍽칠퍽한 거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얘가 빅토아르 기수가 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요. 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자꾸 뒤로 가게 되는데, 오늘은 경주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동진 기수의 마이너스 4km고요. 이렇게 외곽으로 나와요. 2번이 가면, 예를 들어서 2번이 가면 이런 식으로 가서 외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모래를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 내측 게이트가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측 게이트도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말들한테는 외측 게이트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는 게 뭐냐? 이 5번 베스트 메이드입니다. 베스트 메이드.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주가 펼쳐질 건데, 좀 뭐가 이상하죠? 이게 토요일 거 맞는데. 제가 뭘 잘못 썼는 모양이에요. 이거하고 제가 자료를 두 개를 보고 하는데 이쪽 거하고 좀 틀리네요. 아무튼 이쪽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경주가 펼쳐지면, 얘가 5번이니까 2번이 가고 나서 외곽으로 이렇게 따라 나가겠죠. 그러면은 2번이야 뭐 그냥 똑바로 뛰는 말이니까 그런다 치고, 이 5번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요는 뭐냐면, 이 10번이 과연 나중에 라스트에서 5번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이 5번이라는 마필 제가 이것도 박현우 기수가 탄 거 3번인가 4번을 이전 걸 다 돌려봤더니 말이 뻣뻣해요. 라스트만 오면 한 200m 남겨놓고 서버려요. 그냥 아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 라스트에서 아주 그냥 정말 뻣뻣해요. 그 어떤 식이냐면, 뭐 여러분들 기린 있지 않습니까? 발 쓰듯이 이렇게 뻣뻣이 써요. 아주 뻣뻣이 쓰는 그런 마필이고, 또 한 발만 쓰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트가 물론 이제 1300이니까 14초 3, 1300에 13초 4, 14초 7, 1000m에 13초 4. 이게 전부 다 앞에 붙어 가서 이렇게 라스트가 안 나온 마필이에요. 그래서 경주는 블랙 캐시미어가 5번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스페셜 드림이야 안 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누구죠? 춘식이가 탔는데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뛴 거 봐가지고는 봐줄 만한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체에 비해서 좀 다리를 긴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주행하는데 보면은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뻣뻣하게 나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껄쩍지근하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안쪽에 갇혀야 돼. 얘는 불리하죠. 10번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 5번, 10번 이렇게 나가면 1번은 여기 있기 때문에 안에 갇히는 게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좋을지 나쁠지 일단 모래를 맞는다는 불리한 점은 있지만 바짝 따라붙었을 때는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마필 정도로 압축해서 공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두 번째 1000m고요. 뭐 10마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이런 마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뭐 인기권에 있는 말은 제가 토요일에 있다 그랬죠. 6번, 예, 그다음에 7번, 그다음에 문세영 기수, 그다음에 올오브미 이렇게인데. 여기 이경주 자체는 사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없어. 그러니까 이 마필 칼리오페라든가 무사, 뭐 청담 킨즈 이 정도가 조금 나은 정도지. 얘네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 어떤 잠재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다음에 올 오브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9번 게이트요? 거기서 나가서 모래 하나도 안 맞고 뛴 마필이에요. 그럼 오늘 11번 게이트고 지금 어떻게 경주가 나가죠? 일단 9번, 11번이 좀 빠르네요. 그러니까 청담 퀸즈가 나가면 외곽으로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뛴다고 가정했을 때 1번부터 9번이니까 9번하고 11번이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여기 좀 처질 텐데 이게 1000m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순간 여기서 조금 빠른 마필들이 나가겠죠. 뭐 이제 6번, 7번이 이런 식으로 가세를 할 겁니다. 이 첫 10마들은 이렇게 행대로 경주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빨라가지고 슉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는 데가 관건이에요. 근데 11번 같은 경우는 넘어가려고 그러다 보면 체구가 작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첫 경주에서 조금만 기록이 1분 1초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그냥 거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상황이 그렇다면 너무 작아요. 그 다음에 성질이 너무 칼칼해가지고 주행심사 때는 잡았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걸음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마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좀 무너질 확률이 있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마필 스털링이요 이런 거는 좀 그렇고요. 걸음이 없어요. 얘는 뭐 거의 뭐 등치에 비해서 라스트에서 뭐 허우적허우적 되고 뛰는, 그러니까 아직 자세가 간결하지 못해요. 부드럽지도 못하고. 그래서 라스트에 좀 쓰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아침 시간이니까는 좀 늦은 커피라도 한잔 하십시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 가겠습니다. 자, 1300m입니다. 여기 어제 보니까 이 8번 지공질주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안 잡았네요. 5군데, 4군데, 9군데 잡.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타고 그 안쪽 게이트에서 물론 이제 압박은 당했습니다만은 라스트 처음에 초반에 좀 몰고 나오고 외곽에 있는 마필이 먼저 나왔는데 코스를 이제 자기 코스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공질주가 안쪽에서 밀고 나와가지고 내치게 있었어요. 물론 압박을 당했습니다만은 얼음이 이렇게 너무 뻣뻣해요. 1300을 다 뛰긴 좀 그렇고. 자, 이제 챔피언 골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챔피언 킹하고 같이 동반 습보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뭐 좀 괜찮구나 싶었죠. 이거 처음에 송재철 기수가 들어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뛸 거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거세만 돼도 이렇게 지금 뭔가 힘을 못 써요. 조금 이렇게 자세가 낮은 것밖에 없는데 너무 약하죠. 이 경주 자체는 이제 국내산 육군 1300m이기 때문에 일단 뭐
챔피언 골드도 지금 그달 뛴 거, 그러니까 송재철 기수가 뛴 거, 그 다음에 제가 이마필이 어떤 평가한 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 능력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은 안 나오는데 제가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조금 자세가 낮아요. 그 다음에 후차권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뷰티풀 아시아, 시스프마 위너, 그 다음에 야후 월드스타 같은 경우인데, 야후 월드스타 같은 경우는 이런 마필들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이런 마필들한테는 돈 주지 마십시오. 너무 이렇게 발을 이렇게 푹푹 찍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포크레인처럼 푹푹 찍고, 그 다음에 뒤가 등치에 비해서 뒤가 이렇게 좁게 생겼어요. 이 뒤가 안 차주면 발을 못 뻗는다라고 그랬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뒤를 아주 등치에 비해서 500kg 나가죠, 거의? 예, 500kg가 넘네요. 등치에 비해서 아주 뒤를 좁게 써요. 그 뒤를 더 넓게 써야 앞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뛸 때 보면은 이렇게 걸음이 쭉쭉 늘어나는 건데, 걸음이 안 늘어나. 이 시스프마 위너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경주에서는 뭐 시스프마 위너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경주는 항상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프마 위너 같은 경우에 10번을 뛰면서 지난번에 처음 입상을 했어요. 결정타가 없는 마필이에요. 그냥 통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나무가 그냥 그대로 뛰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순발력이 월등하지도 않고, 그 다음 뒷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700에서 어떻게 들어왔냐고, 남들이 못 돼서 들어왔어요. 남들이 더 못하는. 뷰티풀 아시아도 지난번에 5주로 해서 뭐 안토니오 기수인가요? 안토니오 기수가 쥐어짜다시피 한 거고, 뭐 너무 이 경주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요. 로겐 루즈 지난번 니레바다주가 정도인데, 그것도 지금 뭐 28 몇 전을 뛰면서 준우승 한번 차지했고, 톡토 대장부는 맛이 갔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인데 완전히 지금 부상 때문에 지금 말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슈퍼 디바는 채공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지공질주가 선행을 가면 재밌을까요? 근데 챔피언 골드가 선행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공질주는 역시 바깥에, 지난번에는 안쪽, 이번에는 바깥쪽, 거기다가 거리 늘어났지,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이 얘한테는 불리해요. 그래서 좀 안 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3경주였었고요. 자, 4경주입니다. 1700m고요. 또 마찬가지죠. 축도 없는 경주죠. 축이 있어요. 스마트 챔프가 일단 선행을 나설 겁니다. 선행은 얘가 가는데, 그러니까 선행을 간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8번하고 안쪽에 퍼스트 러너가 있기 때문에 1700이면 퍼스트 러너가 늦어도 유리하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나가면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간다면 바로 코나를 만나지 않습니까? 1700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또 얘가 조금 0.1초밖에 안 빠르기 때문에 얘가 이걸 넘어서 선행을 가려고 그러면 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그렇게 선행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폭이 작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스프마 위너에게 잡히죠? 맞죠? 예, 시스프마 위너에게 잡혀요. 주폭이 작고 주폭이 한계예요. 작은 주폭에다가 다리가 짧기 때문에 계속 뛰어봐야 힘만 더 많이 쓰는 그런 주폭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주도 이렇게 썩 저거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주는 한번, 그러니까 동서 챔프도 가습도 지난번 그때 졌어요. 이마필도 조교 때 보면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녀요. 정말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환장하게 뛰어다니는 마필인데 발도 잘 써요. 몸도 유연한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필들은. 글쎄요, 뭐 예시장에서 봐도 이 마필은 어떤 지세나 이런 게 하자가 없는데 안 뛰더라고. 그러면 결국엔 뭐밖에 없나요? 폐활량밖에 없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타는 기수나 좀 어느 정도 느낌을 갖지, 조교사도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이 스틸러입니다. 지난번에 그 마방을 옮기고 나서 제가 좀 마방을 옮겨서 조교가 달라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번을 내리 조교를 세게 했어요. 2번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싹 바꿔버렸어요. 아주 그냥 김혜선 기수가, 원래 김혜선 기수가 좀 조교를 세게 하는 편인데, 아마 조교사의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야. 좀 길게 해봐라. 어차피 거리 늘릴 건데.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챔피언 골드 걔랑 거의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체형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체는 잘 생겼는데 다리가 동체에 비해서 다리가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주폭이 이렇게 좀 발발거리는 주폭이죠. 시원시원하게 넣는 건 아닌데 이번엔 조교를 잘했고 역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들이 못 뛰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때는 커피 드시지 말고 커피값으로 요거 한번 조금씩 좀 공략을 해보십시오. 뭐 후착이 없어서 제가 뭘 딱 이거다라고 뭐 이거를 좀 사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주는 저는 제 실력으로는 뭐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4경주였었고요. 자, 5경주 가겠습니다. 1000m입니다. 자, 위닝이 말라카스, 야오 스트롱캣, 허니바로우즈, 에클레어 드림, 더미러비처, 라오네이스 뭐 전부 다 그렇네요. 봄비스킹이 선행을 가겠죠. 외곽에 빠른 말 야오 스트롱캣이 있는데 빠른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1번 게이트에서 맞죠? 1번 게이트? 예, 1번 게이트에서 동수로 바뀌면서 누구에서 동수로 바뀌었죠? 1번 게이트에서 그냥 비 오는 날 옆에서 누가 나오니까 누가 나왔죠? 판타스킨인가요? 그냥 막 달려라래고 막 나오니까 막 밀어서 선행 간 거야. 그렇게 밀어서 갔으면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좀 제가 그 당시에 추천을 안 드린 이유가 딱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배가 나와 있어요. 배가. 어린 말들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육이 딱 형성이 되고 배가 아주 매끈하게 생겨야 되는 얘가 배가 볼록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첫눈에 보자마자 아 저거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상이 없더라고요. 이게 5경주 맞죠? 5경주 5번 야오 스트롱캣 많이 있네요. 11군데. 말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말이 완전히 D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50조도 좀 조교가 센 편인데 이따 제가 일요일 마지막 경주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조교가 좀 센 편인데 어린 마필에게 센 데다가 그 실전에 가서 조금 무리한 전개 무리하게 좀 경주를 펼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빨리 데미지가 온 것 같아요. 완전히 조금 맛이 갔어요. 말라카스도 여러분들 보면 지금 활기가 하나도 없어요. 말이 활기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위닝윈도 지금 D가 많이 흔들려요. 생김새 자체가 조금 그렇게 크게 뛸 마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신 봄비스킹이 선행을 가면 돌까 그랬더니 얘가 요배통이 있어가지고 조교를 이 내주로 외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보조주로 해서 다 했어요. 가볍게 컨디션은 괜찮더라고요. 외적인 활기는 괜찮아. 근데 이제 이런 마필들은 이제 살살 조교를 했기 때문에 겉만 봐가지고는 모르죠. 이제 뛸 때 보면 이 허리가 뭐 아프기 때문에 뭐 뒤가 흔들린다거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조교가 주로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경주 자체가 전부 그 12번 라오네이스가 제일 느릴 정도로 그러니까 무리가 다 여기 있어요. 라오네이스만 여기 이렇게 동떨어져요. 이 전부 다 13초 3에서 13초 5의 초반 순발력들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무척 빠른 경주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누구다라고 단정을 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주 같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따라가도 되는 마필은 11번 더미러비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체중 부담 중량이 늘어나고 외곽으로 밀려 있고 얘도 발 쓰는 게 이렇게 좀 뻣뻣한 마필이죠. 크지 않은 체구에 한 450kg밖에 안 나가서 주폭도 그렇고 참빗도 뭐 그렇고 허니바로우즈도 등치에 비해서 걸음이 안 나와요. 제가 요즘에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200m인데 이게 1화롱이 200m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200m의 이 보통 걸음수가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평균 27걸음을 뛰어요. 27걸음을 뛰고 100m는 빠른 마필들은 12걸음을 뜁니다. 근데 평균 어떻게 뛰냐면 14걸음에서 그러니까 100m를 제가 잘못 썼죠. 요 200m 중에서 200m에서부터 100m 구간 꼬링까지 200m, 100m 꼬링 구간까지 요걸 갖다 잘 뛰는 마필은 12걸음. 이게 총
27걸음을 뛰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다 12를 더하면 24걸음을 뛰어야 정상이죠. 근데 추임력을 갖고 있는 12걸음을 뛰는 마필은 보통 26걸음. 최고 잘 뛰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평균 뛰는 걸음을 보면 14걸음에서 30개. 이게 1군이나 뭐 2군이나 하위군이나 거의 비슷해요. 단지 이제 누가 빨리 힘이 떨어지느냐, 그게 관건이야. 힘이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14걸음에 30걸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걸음이 떨어지는 마필은 14걸음 뭐 한 반에서 31걸음, 32걸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마지막 요 100m 구간을 나눴을 때 이 100m 구간이 걸음이 더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느려지니까. 주폭의 어떤 변화는 크지 않은데 시간이 느려져요. 시간이 느려지면서 걸음이 한 걸음에서 2걸음 더 나와요. 그럼 뭐 요게 한 걸음은 보통 1초라 그랬죠. 한 6m, 7m 뛰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음이 나오대. 요거를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니바로우즈가 보면은 이 200m에서 100m, 그 다음에 꼬린까지 요 구간에 15걸음을 뛰고 여기서 여기까지 걸음을 31걸음을 뛰어요. 이 평균을 넘어가는 걸음이더라고요. 이 덩치 큰 말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높이 써요, 높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좁게 써요. 덩치가 큰데도. 거기다가 몸을 안 써요. 그러니까 힘은 좋은데 이런 경주에 제가 왜 이 말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걸음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힘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무너졌을 때 오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주도 없죠? 네, 없습니다. 자, 다음 6경주입니다. 이게 예상에 있나요? 6경주가 동틀대 3, 11, 1. 그러니까 종합지가 이게 15군데를 모아놓은 거니까 3군데가 머리, 2차기 11군데, 14군데, 15군데 다 잡았네요. 근데 저는 예상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일단 말이 고개가 너무 높아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오전을 뛰는 동안 어떤 기대치는 갖고 있을 수 있죠. 이 마필에 대해서. 뭐 500 체구도 좋고. 근데 체구만 좋다고 해서 아까 허니바로우즈나 얘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니바로우즈는 통나무지만 얘는 고개를 들고 뛰어요. 아직도 뒷다리를 그 등치에 짧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마나 잘 탔습니까? 내측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탔는데 라스트에서 뭐한테 졌다가 이기더라? 마음껏 달려온가요? 수성 챔프 줄고우 남성. 줄고우 남성한테 얘가 먼저 앞에 있었어요. 줄고우 남성이 앞에 가다가 그걸 넘어섰어요. 4코너에서 넘어서는데 마지막에 요 200m 구간에서 다시 줄고우 남성이 얘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경주만 놓고 봤을 때 이 마필의 능력을 가늠하는 거죠. 이 마필 하나만. 이 상대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얘의 능력만.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운동을 안 해요. 점도 운동을 안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냐? 깨구리가 먼저냐? 올챙이가 먼저냐? 맞죠? 깨구리 알이 먼저야? 그냥 마찬가지예요. 얘가 뒷다리가 제가 봤을 땐 거의 뒷다리에서 와요. 모든 어떤 말의 움직임을 보면 뒷다리가 짧게 차거나 부자연스럽거나 그러면 앞다리를 못 쓴다거나 이 목의 놀림이, 그러니까 몸부터 시작해서 목의 놀림이 점도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주폭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틀 때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그 구간을 14걸음과 31걸음을 뛰어요. 근데 만약에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늦게 발동이 걸리는 마필은 14걸음을 뛰더라도 29걸음을 뛰는 마필이 있어요. 추임력. 뒤늦게 걸음이 나오는 마필들은. 이런 마필들은 뒷심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얘는 14걸음이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래서 30걸음을 뛰어야 평균인데 31걸음을 나와요. 이거는 라스트가 없다라는 얘기죠. 없는 이유.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체크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천하제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김영균 기수가 생각보다 안 뛴다라고 지금 그 인터뷰에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신영철 기수로 넘어왔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5번이 누구예요? 라온 앨리스를 빼놓고는 라온 앨리스가 촥 나가면 얘가 바로 뒤따라가요. 그러니까 뭐 모레 어떤 그 아마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김영균 기수가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막 두들겨 패고 따라 나가는 거 보면 거기에 이제 모래를 맞아서 모래를 맞으면은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후리바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래 맞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래 맞으면 제가 첫 번째 제일 그 지난번 시간에 그랬죠. 모래 맞으면 고개짓을 한다거나 고개를 들죠. 이렇게 바짝 치켜들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냐면 후리바람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은 자기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딱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눈 감고 뛰는 것처럼 사람이 눈 감고 뛰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가 오면 눈이 감기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데 비 안 맞으려고 막 뛰면 눈을 개슴츠레하게 감고 뛰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딱 들고 발만 막 사람은 가라 그러니까 발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요. 발이 움직이면 몸도 같이 따라 움직여야 부드럽죠.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 여파를 영향이라는 겁니다. 모래 여파가 그런 건데 이 천하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모래 맞을 때 보면 딱 고개가 이렇게 목을 빳빳하게 하고 뛰어요. 그냥 발로만 뛰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이 같이 나가줘야 안 힘들 텐데. 근데 오늘은 제가 머리를 보는 이유는 자 외곽에서 이렇게 5번이 치고 나오면 2번이 이렇게 제일 두 번째로 빨라요. 선행 가지는 못할 거예요. 만약에 뭐 두들겨 패서 선행을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번, 5번이 좀 확실히 스카이빅은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윤승할 때 보면 여러분 뒤가 이렇게 실룩실룩 옆으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축축 걷는 게 아니라 제가 뒤돌아서 이렇게 뒤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꾸 속보를 많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미지를 줄이는 거는 뛰어다니는 게 습보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습보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속보를 많이 하면 그런 근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더 버틸 수 있게 그걸 데미지를 최소화시켜주게.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 딱 보면은 그 걸음밖에 못 뛰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해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타면 3차, 조금 실수하면 4차. 다른 막건, 받치는 막건이지 아니면 그러니까 복승식으로 기준으로 하면 받치는 막건이지 주력 막건 이런 건 안 되고 뭐 삼복승식이나 삼쌍승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배터한테는 이런 말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죠. 뭐 참조하는 뭐 지난번에 그 똥판에서 온 거니까 그렇고 마음껏 달렵니다. 이게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아까 뛰었던 뭐랑 뭐죠? 예. 이게 그 동툴대랑 같이 뛰었어요. 근데 동툴대보다 더 외곽에 있었습니다. 8번, 9번 게이트였어서 7번 게이트. 모래 한 방 안 맞고 외곽으로 타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갔나요? 외곽으로 돌잖아요. 손해 보더라도 모래 안 맞춰요. 모래 안 맞히고 타. 근데 이 경주에서 여러분들 얘가 모래 안 맞히고 탈 재간이 있습니까? 얘는 고개가 높은 마필이에요. 원래 고개가 높은 마필인데 1번 게이트에서도 얘 이철경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뒤에 따라가서 또 안 된 마필이에요. 4코너까지 기가 막히게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라스트도 안 오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중간에 모래를 맞으면서 힘을 쓴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천하대왕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수가 왜 두들겨 패겠어요? 그만큼 내가 느끼는 가속이 안 나기 때문에 스피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여기서 지금 모래를 피해갈 수 있어요? 2번, 5번인데 외곽으로 가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외곽에 지금 그러니까 2번, 5번이 여기 있다 그러고 얘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두 마필 외곽에 가서 경주를 펼치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8번인데 9번, 10번, 11번 얘네들이 얘를 감싸버려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나가면은
8번이 월등하게 삐져서 나가가지고 2번, 5번 외곽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게 관건이죠. 가기 전까지는 얘네들 8번, 7번, 8번이에요. 8번부터 9번, 10번, 11번이 네 마리가 쭈루룩 가다가 이 마음껏 달려가 뒤로 쳐지는 순간 얘는 아웃이야. 둘 중에 하나죠. 뭐 8번, 2번, 5번 외곽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분석을 하셔야죠.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건 기수만 대로 딸린 거죠. 내가 무리해서라도 가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가서 붙는 거고, 조금 너무 힘을 쓴다 싶으면은 잡는 순간 외곽에서 9번, 10번, 11번이 이렇게 감싸면 어떻게 해? 안쪽에는 2번, 5번이 있고 자기는 여기 있으면 9번, 10번, 11번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오면 얘는 어디가 있어요? 이 물이 뒤에 가 있어야 된다고. 물이 뒤에서 모래 맞으면 그 순간 아웃이. 1번 게이트에서 최고로 전개를 잘했는데도 못 들어왔는데 8번 게이트에서 이 모래 맞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건, 마음껏 달려의 관건은 뭐예요? 모래를 어떻게 맞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피해가느냐가. 그걸 피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경주 전개가 잘 풀린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잘 풀려야 돼요. 잘 풀리는데 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건 모르죠. 자, 6경주였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7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는 뭐 오케이킨도 그렇고, 오케이킨도 앞마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동시에는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는데 다리가 조금 짧아요. 지금 1000m 2번을 뛰었어요. 오늘도 뭐 선행이기 때문에 이 동체가 잘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다리가 좀 짧긴 하지만은 선행을 나서면 이런 마필들은 뒤에서 추입하는 마필이 없어요. 추입하는 마필. 여기 퍼티지 이제 늦발해서 모래 맞을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줄고남성이요. 자, 이 줄고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이 줄고남성이 선행을 나서요. 외곽에다가 안쪽에다가, 만약에 외곽이죠. 외곽에 동툴대를 달고 가는데 외곽이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가 마음껏 달렸었는데, 줄고남성은 뭐예요? 얘도 고개 YY 혈통이죠. 예, YY 혈통입니다. 고개 YY 혈통이 전부 다 고개가 높은데 보기 싫지는 않아요. 호크잉처럼 보기 싫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개 중에 엄마 피를 조금 닮은 모마의 피를 좀 받은 말들은 아주 그냥 근성이 좋아요. 이 YY 혈통이 고개가 높은데 근성이 좋더라고요. 대부분 뭐 열이면 7, 8이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근성은 좋아요. 근성이 좋은데 왜 안 뛰냐고요? 그러니까 선행도 하죠. 고개, 한계, 높은 고개 때문에 근성은 있지만 높은 고개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빨리 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게이트인데, 글쎄 여기서 지금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나요? 5경주, 7경주? 7번. 네, 클래시샷이 빠르나요? 안쪽에 1번 우승 디자인, 2번, 3번 이런 순으로 가네요. 어떻게 가냐면 여기부터 1번부터 그리면 1번이 제일 빨라요. 2번, 3번 이런 순서대로. 그 다음에 외곽에서는 7번이 한 3번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딱 2마리가 있고 2번, 3번이 둘러싸이면 요거 지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3번이 지금 선행을 가려고 할 거고, 그렇다면 3번이 그런 1300도 처음 뛰어보고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인정을 해야 되나요? PK 파티도 이기고 행운골한테 지고. 근데 그것보다 문제는 지금 골든 미사일이죠. 지난번에 추입이 진짜 추입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추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주 자체가 지난번 경주,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나올 스타 신비를 좀 이걸 빼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빼야 되는 상황인데 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걸 들어가가지고 스타 신비가 왜 이러지 갑자기? 네. 그 정도로 약한 편성에서 골든 골든 미사일이 깡바닥에 있었어요. 제일 여기 다 도는데 얘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런 식으로 경쟁표가 앞에서 무너진 경주예요.
제가 제일 가장 선호하는 경주 전개가 펼쳐졌는데 골든 미사일이 뭐 좀 뭔가 보여준 게 있었어야 되는데 전에 한번 보여준 적은 있었는데 하도 못 뛰길래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었는데 그런 경주가 이 경주는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0m의 걸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말이 이게 예를 들어서 오케이킨이 선행을 가면은 얘가 여기서 올라올 때 뭐 15걸음이나 여기 와서 32걸음을 뛰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 골든 미사일이 취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이 골든 미사일의 걸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1000m긴 하지만은 걸음은 상당히 좋아요. 얘가 오케이킨이 14걸음에 29걸음을 뛰는 마필이에요. 제가 그랬죠. 14걸음에 평균 30걸음을 뛰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 100m 하는 걸음은 더 탄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000m긴 하지만 그러니까 선행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는 즉 골든 미사일이 취입하기는 앞에 말들이 쓰는 경주는 아니다. 그다음에 사커 글로리도 컨디션 좋아졌고요. 대성루비도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이 경주는 뚜렷하게 딱 축이 없어요. 뭐 오케이킨 놓고 가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이면 사커 글로리, 대성루비, 즐거운 함성 뭐 이런 순서인데 이런 순서로 가가지고는 먹을 게 없는 경주죠. 이런 경주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8경주 가겠습니다. 그냥 가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참 글쎄요. 제가 하도 아쉬워서 이 경주는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5군데밖에 없네요. 서울경마 책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주중에 조교를 보고 정말 괜찮은 말이 하나 이 사군 말들이 그러니까 외산 사군 신말들이 참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우리 그 출입 기자가 그런 얘기를 뭐가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들이 어떻게 조금 여태까지 들어온 그런 외산마들 중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앞말을 들여오는 데는 가격에 제한이 없어요. 앞말을 들여오는 데는. 그건 뭐 여러분들 아시나요? 마사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종부마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매니피라든가 포리스트 캠프라든가 그러니까 종부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종부마를 갖고 있는데 이 종부마 니들 공짜로 씨바지만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앞말들을 마사회가 그걸 비싼 걸 그러니까 종부마 하나가 수십 마리하고 이 교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십 마리를 마사회가 살 능력이 안 되죠. 사면 그만큼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주들한테 이제 앞말들은 아무거나 사와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였었고 순말들은 대신 5만 불이요? 5만 불을 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0만 불이에요. 상한선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얘기는 딴 데로 갔는데 자, 다 잘생겼어요. 다 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주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다 잘 뛰어서 1분 2초대를 다 뛰는데 딱 하나 눈에 띄는 마필이 누구냐면 2번 클린업 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 보시는 분들 저희 예상가들 예상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주중에 그러니까 수요일날 우리 책에 보면 조교 스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써놨어요. 이 말을 써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순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힘이 차가면서 분명히 그런 것들은 이제 보강이 될 텐데 라스트에서 걸음을 보니까 여지까지 어떤 웬만한 그 일군마들보다 걸음이 더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하자가 없어요. 생긴 것도. 근데 단지 하나 늦다라는 것 뿐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15더파지 빌리빌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순발력 없다가 선행 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서니까 그냥 넌 순발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거리가 나중에 힘차고 장거리 가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예상을 안 했는데 하여튼간 생김새는 이경주 자체로 봤을 때 제가 무슨 얘기냐 상위군 가는 데는 조금만 이번에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몇 번만 뛰어보면 금방 걸음이 나올 것 같아. 이마필은 금방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체형이나 이런 것들은 하자가 전혀 없다.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이요, 스카이베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예요. 저렇게 부드럽긴 한데 조금 얇아 보여요. 말이 체형이. 근데 480kg짜리네요. 예. 좀 그런 게 있고, 청담 타이거, 당장 써먹기는 청담 타이거가 좋습니다. 아주 뭐 근성도 좋고 좀 부드러운데 빠릿빠릿하고, 얘도 1군까지는 갈 거예요. 가는데 조금 성질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좀 차분하게 되면은 더 뛸는지 모르겠지만은 1군까지 가는 데는 뭐 이렇게 하자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 클린업 보드의 어떤 그 잠재력,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8경주였었고요. 자, 9경주 가겠습니다. 이 경주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경주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9번, 10번이 빠른데 어떤 게 선행 갈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9번, 10번이 얘네 둘이 라운 킹덤이 조금 근소하지만 빠른데 0.0 한 2초 정도예요. 그거는 뭐 빠른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요만큼 코 차이로 빠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외곽으로 밀려 있죠. 바깥으로 밀려 있고 보강할 수 있는 안쪽 게이트에 유리함을 갖고 있는 슈퍼 캡틴이 있어요. 근데 슈퍼 캡틴이나 라운 킹덤이나, 슈퍼 캡틴도 그렇고 라운 킹덤 선행 못 가면 죽어요. 싸워도 죽습니다. 얘네들은 싸워도 죽어요. 그럼 제일 안정적인 게 모네플레잉 같죠. 근데 모네플레잉이 지난번에 너무 약한 편성에 뛰었어요. 뭐 이마필은 제가 데뷔전 때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죠.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직 힘이 안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사지를 조금 벌리고 뛰어요. 가지런해져야 되는데, 지난번 이길 때 그 자세를 보니까 역시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번에는 좀 레이스가 빨라서 좀 안 볼 생각이고요. 바이칼 전사가 440km대인데 정말 얘도 이제 근성이에요. 단거리에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00을 안 뛰어봤죠, 얘가. 1200을 좀 안 뛰어봤고, 금곡성이 네츠 게이트인데 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짧아요. 동체가 짧기 때문에 코스에 유리함만 있지, 얘가 한 3번, 4번 게이트로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이거는 뭐 거의 안 봐도 되는 마필이고, 베스트 드래곤 그렇고, 베스트 테이커 이게 말이 좋아졌고요. 라온이너 친군전이고, 만보천하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좋아요. 근데 뭐 정평수 기수의 2.5km 승군전이고, 바이어볼 컨디션 아니고, 결국에는 축을 세울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축을 세운다 치더라도 이 경주는 좀 분산 배팅이에요. 필라니케도 지난번 1번 게이트니까 제가 말은 아니더라도 1번 게이트니까 조심하시라 그랬죠.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배당을 노린다면 베스트 테이커인데, 이 베스트 테이커도 보면 똑같아요. 꾸리바람이라든가 천하제왕이라든가 말씀드렸죠. 이 베스트 테이커도 마찬가지예요. 송재철 기수가 그걸 알고 초반부터 막 들고 조졌던 겁니다. 막 들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선행 외곽으로 간다거나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김혜성 기수도 알면은 피해가겠죠. 근데 이 경주 자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피해갈 데가 없어요. 안쪽에 갇혀있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이면 모를까 안쪽 말도 빠르고 바깥쪽 말도 빠르기 때문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말을 못 찾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네플라잉이요. 지난번에 너무 약한 데 뛰어가지고 좀 그래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주 역시 9경주였었고요. 자, 10경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막 그런 거죠. 1400m인데, 이 경주는 지난번에 송암 강자가 선행 갔죠. 4번. 그 다음에 이번 경주는 6번 거세 했죠. 거세하고 지난번 처음 뛰었고, 그 다음에 8번 한양질주, 그 다음에 11번 티지글리. 얘네들이 뭐 다 단점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네마필인데 오늘은 축을 이렇게 세울게요. 롱웨이로 세우는데, 일단 얘도 보면 등치가 커요. 530kg 나가나요? 510kg? 20kg? 예. 거세하고 빠져서 그렇네요. 530kg가 전개, 제 생각이 뭐 제가 기억했던 게 맞네요. 530kg가 얘가 뭐 거의 평균인데 지금 511kg까지 빠져 있죠. 지난번에 거세 때문에 빠진 거고,
얘도 채공이 있고 걸음이 큰 그런 마필이에요. 아주 단점이 있는 마필인데 뭐 얘네들 단점이 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도 지난번에 모래 맞으니까 막 두들겨 패고 가고 막 그러죠. 그건 거세. 제가 복귀를 하면서 저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를 못 찾았어요. 뭐 거세 때문에 좀 뛰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래를 맞아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전에 그 누구죠? 현종이 탔을 때, 요새 왜 현종이가 참 안 보이지? 태훈이 누구죠? 태훈이가 탔네요. 롱웨이를 현종이가 탔을 때, 예. 1200m에서 현종이가 탔을 때 그 정도의 끝걸음이면 돼요. 그 정도의 끝걸음이 이제 거세 여파가 얼만큼 회복했냐는 건데, 더 회복할 때 지금 100%는 아니지만은 더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경주 자체가 약해요. 제가 이 지금 8번이죠. 한양의 질주, 이것도 사실 지난번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뛰는 걸 보고 네 능력은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지금 이 경주 자체에서 인기마,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이면 여기서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편성이 약해요. 티지글리 이렇게 발 높이 쓰죠. 꺾고 채공이 있는 마필이에요. 고개가 높기 때문에 11번인가요? 예. 그래서 김용근 기수가 가서 매일 지는 이유가, 승부에서 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거기다 불량줄에다 막 두들겨 패고 가지 않습니까? 예, 채공이 있는 마필이고, 이건 뭐 페로비치 기수는 이런 거 같은 게 영악하게 타기 때문에 지금 축을 여기다 세울까 지금 얘가 이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게 정석인데, 이렇게 세우면은 배당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우면은 배당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배당을 너무 쫓는 것도 누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근데 이 자체가 뭐냐면, 그다음에 여기 경주는 2번 세라킹이 선행을 가죠. 그래서 이 자체가 늦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라킹이 안토니오 기수가 아주 쉽게 선행을 가요. 근데 여기 딱 4코나 돌자마자 펜스로 딱 가서 붙죠. 기대는 겁니다. 거기다가 막 왼쪽 채찍 두들겨 패도 안 나오죠. 못 꺼내요. 그러니까 쓰죠. 1000m에서 쓴 마필이에요. 오늘 1300, 140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 너무 편성이 약하다. 2번이 선행 가서 돌 수도 있어요. 뭐 그게 경마니까. 근데 그것까지 봐가지고는 여지껏 얘가 하는 걸 보면은 그것까지 봐줄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 중에서 11번 티지글로리가 분명히 세라캉 옆에 가서 붙을 거고, 8번은 조금 뒤에 있을 거고, 얘가 가서 붙을 거예요. 얘하고 송환강자. 그러니까 송환강자가 2번을 넘어가면 얘가 이제 죽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얘를 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라킹이 이탈면에서는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송환강자가 그걸 너무 지난번처럼 놀고 간다? 지난번보다 이제 상대가 세졌기 때문에 얘는 허우적허우적 뛰는 마필이죠. 완전히 기린보다 더 허우적 하면서 뛰는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얘가 제일 안정적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정도는 더 좀 간추려 가지고 좀 가는 게 좋겠죠. 그래야 좀 배당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은 뭐 비드타운은 얘도 리듬을 안 해요. 리듬을 안 하는데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 막 그 파행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좀 조교 강도를 높이면 약간 힘들어해요. 아직 제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10경주였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경주가 이제 가이아 썬더가 문제죠. 어디 갔지? 가이아 썬더. 유승환 기수가 지난번에 탔네요. 유승환 기수가 탔고, 그러게요. 6군데, 8군데, 머리 한 군데, 2차 한 군데, 4착 3군데, 5착 3군데, 심심 둘, 그러면 8군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얘가 주로의 이점이냐, 그 다음에 상대는 어땠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물론 얘가 여기서 지금 선행은 아니죠. 2번 아니 뭐죠? 선행은 누가 가냐면 5번 7번이네요 강성대국이나 나이투두가 갈 겁니다. 자, 근데 강성대국 같은 경우 가이아 썬더 말씀드렸나요? 얘는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거리가 늘면 안 되고 1400 같은 데서도 쉽게 선행을 가야겠죠. 좀 싸우고 가면은 리듬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주에서 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선행을 못 가요. 물론 지난번에도 선행을 안 갔습니다만은 상대도 약했고 거기다가 선입권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어요. 왜? 앞에 말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얘가 선행처럼 탔어요. 근데 오늘은 5번, 7번 둘 중에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그 뒤에 있으면 얘네들이 도망을 안 가거든요. 고스란히 모래를 다 맞아야 돼요. 이 고개 높은 말들을 대부분 보면 100은 아니더라도 고개가 높은 말 중에서 모래를 맞으면 10, 20, 30 정도의 힘은 쓴다라고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싫어하는 말 100이라는, 그러니까 마음껏 달려 같은 경우 맞는 순간 걔는 고개가 높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박이는 지금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번 이 강성대공 컨디션은 좋은데 얘가 선행을 어떻게 선점하느냐. 나이트 우드가 빠르거든요. 빠른데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둘 다 조금 안쪽 바깥쪽인데 근소한 차이예요.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과연 나이트 우드가 쉽게 선행을 가느냐 마느냐. 이경주 지금 제가 나이트 우드를 컨디션이 무척 좋아졌거든요. 근데 얘도 등치에 비해서 좀 뻣뻣하죠. 그러니까 맨날 1400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이 지금 거리가 1700m에서 쉽게 너 쉽게만 선행을 가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강성대공이나 나이트우드가 원래는 예전에 어떤 순발력을 보여준다면 13초대 초반을 한 1, 2를 끊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강성대공 같은 경우는 13초 중반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나이트우드가 예전에 어떤 그 순발력만 딱 보여준다면 바로 1700m이기 때문에 쉽게 선행을 가요.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7번이 앞에 가면 바로 5번이 어쩔 수 없이 뒤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얘네 둘이 그러니까 3번, 5번이 예를 들어서 모래 안 맞힌다고 이런 식으로 경주가 펼쳐지면 안 되죠. 7번이 선행 가는데 5번, 3번 이런 식으로 얘를 압박해. 이거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주가 펼쳐지면 나이트우드가 돌 수도 있습니다. 얘는 뭐 힘이 뻣뻣해도 힘이 있고 지금 컨디션이 뒷받침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경주가 펼쳐지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트우드로 지금 이 경주를 좀 축으로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상대가 너무 세요. 가야 썬더가 지금 이 상대를 상대하기는 안양 타이거도 얘는 이 경주에서 제일 센 마필이죠. 컨디션이 나빠서 그렇지 항상 뒤에서 와서 그렇지 제일 뒤에서 와요. 얘는 무리가 여기 다 있으면 얘는 9번이죠? 아니 8번이죠?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꼭 올라오잖아요. 아주 센 마필입니다. 센 마필인데 컨디션이 좀 순발력이 없고 컨디션이 떨어졌죠. 결국에는 플래시 투고밖에 없어요. 플래시 투고. 플래시 투고를 지금 선행을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축으로 가야 되는데 얘를 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금화제우스도 사실 모르잖아요. 추입은 했다 그래도 아직 장거리에서 추입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운이 좋게도 얘는 꼭 레이스가 흐름이 딱 맞았어요. 추입하게. 이번에도 뭐 그렇게 빠르진 않죠. 7번, 3번, 5번, 7번 빼놓고는 얘네들이 도망을 못 가는 선행마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정권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서 얘냐 7이냐 11이냐 이렇게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12번 검빛강제는 왜 얘기하냐? 얘 지금 맛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 능력은 얘도 여기서 안양 타이거보다 더 낫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뛴 상대는 사실 약해요. 안양 타이거보다. 상대는 약하지만 뭐 지금 맛이 가가지고 피로비치 기수가 조교를 못했어요. 조교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마디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가더라도 지금 너무 많아요. 2번. 이건 모르는 마필이죠. 6번. 얘가 선행 갈까? 6번이 죄송합니다. 5번이구나. 맞구나. 5번. 7번. 그 다음에 8번. 11번. 좀 많죠? 네, 그렇다고 뭐 오복주 살 수는 없고 12를 빼면은 배당이 나옵니까? 네, 12이 올대가리네. 참. 제가 미쳐도 한참 미쳤는 모양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뭐 저도 뭐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 있는 건 아닙니다. 검빛강자가 뭐 지난번 아름다운 비행 시간 뭐 그것처럼 뭐 그런 것들처럼 취소되면은 맥 빠지죠.
대신 뭐 너 나오기만 기다렸는데 취소되면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고, 취소는 안 시킬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경주력에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여러분들, 예, 그냥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비만 남겨놓고 다 박으십시오. 그게 배당이 2.1배, 2.1배, 2.1배에다가 2.1배에다가.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2.1배 배당인데 이게 사실은 부러졌거든요. 이게 안 들어왔어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안 들어왔어요. 근데 뭐 차비는 왜 남기라 그래요? 자신 있으면 그냥 걸어갈 때 걸어가더라도 그냥 몽땅 들이박으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요. 자, 9번 컨저버티브를 놓고 갑니다. 이 경주는 제가 오늘 마번 공개해드리는 경주인데, 얘를 놓고 가는데 마지막 경주죠. 또 얘를 놓고 가는데, 일단 제가 늘 표현해드리는 6번 챔피언 킹은 얘가 들어오면 조금 먹고, 자, 얘가 들어오면 많이 먹자고요. 얘가 들어오면 많이 먹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풀어드릴까요? 자, 이 경주는 머니트랙 컨디션 아니죠. 슈퍼스타. 이게 왜 인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네 군데밖에 안 잡았네. 제가 잘못 생각했는 거예요. 아니, 저희 예상가들은 많이 잡았더라고요. 잡을 게 없어서 잡은 건지, 뭐 쌩쌩들이가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조금 너무 뒤에 있고, 물론 이제 컨저버티브도 뒤에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컨저버티브나 쌩쌩돌이랑 비교를 한다면 취임량에 있어서는 컨저버티브가 월등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컨저버티브가 그 순발력이 떨어진 이유는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 때문에 8주 만에 한번 쉬고 나왔죠. 쉬고 나와가지고 동수가 2번을 타고 이제 승환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동수가 조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또 누가 또 넌 승환이냐 그럴 텐데, 왜 승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은 말은 잘 타는데 조교가 조금 약한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제가 이제 뭐 어떤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저버티브가 이렇게 똑바로 옛날에 어릴 땐 뛰었어요. 힘이 안 찬 상태도 똑바로 뛰었어요. 근데 얘가 부상을 당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뛰냐면 이렇게 뛰어요, 말이. 힘이, 그러니까 습보를 하면은 말이 점점 똑바로 뛰지를 못하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 여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뛰려고 그러니까 유성환 기수가 이렇게 뛰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뛰려고 했어요. 그러는 건 뭐예요?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뛰려고 하다가 똑바로 뛰게 하니까 이렇게 가더라는 얘기예요. 잘 가더라는 얘기예요. 한 2번, 3번 하니까는 그게 어저께 아침에는 일요일날, 월요일날 하고 나서 수요일날은 좀 가볍게 했으니까 목요일날 하는데 보니까 많이 좀 안정됐더라. 이 정도만 안정이 되면 이 경주에서, 왜? 챔피언 킹이 이 경주에서 선행을 가나요? 못 가요. 예. 못 가는 게 아니라 뭐 가려면 가죠. 문세영 기수니까 가려면 가는데 좀 무리해서 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클레어모가 빨라요. 그 다음에 4번도 있죠. 머니트랙도 있죠. 아이스웨이 후데이도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외곽에 6번, 7번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넘어서야 되고 바깥에 있는 베스트나인의 압박도 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 킹이 쉽게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쉽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쉽게 못 간다 그랬을 때는 반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볼트샤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제가 뭐 좋아지기만 기다렸던 마필인데 거의 뭐 100은 아니더라도 한 95까지는 지금 컨디션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 이동화 기수가, 제가 어떤 사람이 예상가가 이동화 기수가 뭐 말을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뭐 상비군 같은 거 타는 거 보세요. 다른 마필도 타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뭐죠? 그 스페셜 로드 같은 경우 장거리 가서도 그렇게 끌고 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힘 안 배.
힘만 배를 아주 잘하는데 조금 더 뭐 요즘에도 이렇게 복귀하다 보면 자꾸 이동화 기수만 눈에 걸려요. 좀 잘 타죠. 근데 물론 아직 캐리어가 짧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 악벽이나 또 그다음에 마지막에 몰아대는 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뭐 다른 어떤 베테랑 기수보다는 좀 못하긴 하지만은 뭐 조금만 더 경험이 쌓이면은 정말 좀 잘 탈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은 빨리빨리 잘 타기 전에 남들에게 눈에 띄기 전에 조금씩 저희는 이용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기술을 많이 좀 선호해 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23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좀 너무 좀 많다 보니까 어려운데 제가 뭐 몇 마리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마리 어떤 있다 그랬는데 좀 사실은 일요일 쪽에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토요일은 제가 컨저버티브 하나 정도 맞죠? 컨저버티브 일경주의 블랙 캐시미하고 이제 컨저버티브 정도인데 두마필만 여러분 좀 일찍 나오시. 그래도 블랙 캐시어 같은 경우 캐시미어 같은 경우는 뭐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배당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컨저버티브가 배당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23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